안녕하세요. 신쌤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시대에 꼭 읽어야 하는 작가, 그리고 제가 너무 늦게 만난 것을 슬퍼하는 알베르 까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뮈의 작품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이방인입니다. 아마 까뮈를 잘 모르시는 분도 이런 책의 제목은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이방인으로 까뮈가 문단에 등장하자 까뮈는 일약 스타가 됩니다. 그리고 젊은 나이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까뮈는 자신의 작품을 세 가지 단계에 맞춰서 청사진을 미리 그려놓았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부정, 두 번째 단계는 긍정, 마지막 단계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부정의 단계에 해당하는 책이 바로 이방인이 되겠고요.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자신의 생각을 철학적 에세이로 쓴 책이 바로 요 시지프 신화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희곡으로 칼리굴라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를 부조리 3부작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두 작품만 읽었고요. 첫 번째 단계를 지나가면 이제 긍정의 단계에 오게 될 텐데요. 이 긍정에 해당하는 작품이 바로 요 대작 페스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사랑이라고 하는데요. 까뮈는 이 작품 마지막 사랑 단계를 완성하지 못하고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페스트를 읽으면서 까뮈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말이 과연 뭐였을까를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중간중간에 좀 단서를 발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따가 드리도록 할게요. 1단계 부정의 단계에서 까뮈가 집중하고 있는 개념은 부조리라는 개념입니다. 이 부조리라는 개념에서 모든 게 시작이 되는데요. 저는 이방인보다는 사실 까뮈의 시지프 신화에 굉장히 커다란 감명을 받아서 이걸 중심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까뮈는 시지프 신화의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참으로 진지한 철학적 문제는 오직 하나뿐이다. 그것은 바로 자살이다.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것이야말로 철학의 근본 문제에 답하는 것이다. 굉장히 도전적인 첫 문장인데요. 이 시지프 신화는 과연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다룬다라고 첫 문장부터 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염세주의 이야기를 하면서 쇼펜하우어를 다룬 적이 있고요. 그 전에도 제가 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까뮈야말로 이런 생각을 가장 집중해서 한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까뮈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조리는 자신은 부조리의 철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조리의 감수성을 이야기하고자 한다라고 시지프 신화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커다란 의미를 느끼게 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왜 죽지 않고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했었어요. 남들에게는 털어놓기도 쉽지 않은 그런 이야기였는데요. 이 이야기를 이제 우연히 이제 어른들에게 하면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사실 듣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이 도대체 어떤 감정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부조리의 감성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지프 신화를 읽다 보면 이 부조리라는 게 뭔지 명확하게 다가오지는 않아요. 사실 까뮈는 감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언제쯤 느끼는가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크게 공감할 수 있었던 내용이었는데요. 예를 들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꾸역꾸역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평상시에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열심히 공부도 하고 돈도 벌면서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자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의 괴리, 그리고 불균형, 나와 세상의 괴리,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갑자기 뭔가 붕 뜬 것 같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목적이 뭔지 잘 모르겠을 때, 인간이 갑자기 이러한 커다란 자각을 했을 때 부조리를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고민에 대한 해답을 거의 30년에 걸쳐서 찾은 것 같은데요. 조금만 까뮈를 일찍 만났더라면 얼마나 큰 도움을 받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나만 하는 게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대면을 하고 내가 부조리한 삶, 부조리한 나의 인생에 대해서 각성을 했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거기서 바로 빠져나오는 겁니다. 부조리함을 느낀 다음에 거기서 그냥 탈출을 하는 건데요. 하나는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자, 이 희망을 가지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종교를 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뭔가 절대자를 찾는 거죠. 외부의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아니라 신이 되겠네요. 또는 도피나
기권을 하거나 비약을 하는 것, 논리적 비약을 하는 것. 그래서 까미는 여러 철학자들이 이러한 논리적 비약을 하는 것을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진짜 육체적인 자살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것은 문제 자체를 폐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냥 진 거죠. 까미가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은요, 어떠한 실존적인 우리가 부조리를 깨달았을 때 거기서 버티고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까미는 시지프 신화에서 이것을 반항이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지 않고 내 두 다리로 이 위에 힘있게 버티고 서 있는 거죠. 부조리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는 귀결은 부조리를 벗어나지 않은 채 그곳에서 버티는 것, 그리고 희망을 갖지 않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희망을 굉장히 좋은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까미는 타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신을 의존해서 희망을 갖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것을 인정하고 거기서 버티는 거죠.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내가 알면서도 지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까미는 나의 반항, 나의 자유, 그리고 나의 열정이라고 표현합니다. 까미는 열정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굉장히 커다란 공감을 했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함과 동시에 삶에 대한 이 강렬한 열정을 느낄 때 이 모순되는 감정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해답을 까미가 찾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까미가 은유로 찾은 것이 바로 시지프입니다. 이 책의 제목은 시지프 신화인데요. 까미는 신화 속에 나오는 시지프를 통해서 이러한 반항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지프는 신들에게 벌을 받아가지고 끊임없이 돌멩이를 끝까지 끌어올려야 하는 그런 벌을 받는데요. 거기까지 가는 과정 자체가 우리가 평상시에 삶을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끝까지 왜 그러는지도 모른 채, 목적을 잘 기억하지도 못한 채 바위를 끝까지 끌어올리고 있는데 끝까지 올라가면 이 바위가 다시 떨어집니다. 그리고 시지프는 거기서 밑으로 다시 바위를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그 순간에 시지프는 또 한 번 자각을 합니다. 아,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것을 왜 해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시지프의 비극이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살 수 있으면 그냥 다람쥐 쳇바퀴 굴러가듯 어떠한 자각도 없이 살 수 있으면 별로 불행하지 않겠죠. 근데 시지프는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시지프는 이것을 다시 또 한 번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데요. 마지막 시지프 신화의 마지막 문장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마지막 끝은 행복한 시지프로 끝납니다. 시지프는 이 과정에서도 신들에게 결국은 패배하지 않고요. 이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을 계속해서 자신이 발을 땅에 붙인 채 하고 있는 거죠. 산다는 것, 살아낸다는 것은 부조리를 인식한 후에 다시 돌아오는 것,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다시 그 자리에 두 발로 지키고 서 있는 것, 그리고 버티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의 의식이 깨어있는 비극에 맞서는 것. 그에게 고뇌를 안겨주는 통찰이 그에게 승리를 완성시킬 것이다. 멸시로 응수하여 극복되지 않는 운명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나의 운명은 나의 것이고 나의 바위는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나의 것이죠. 그래서 나의 승리는 완성됩니다. 그리고 시지프는 그래서 행복합니다. 시지프 신화는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방인에는 메르소라고 하는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이 책의 첫 문장 굉장히 강렬한데요.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 모르겠다. 양로원으로부터 전보를 한 통 받았다. 이렇게 무미건조한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이 메르소가 나중에 살인을 하게 되고요. 이 살인을 하면서 재판을 받는 과정, 이런 것들이 이 책의 전부입니다. 사실 줄거리는 뭐라고 말할 게 없어요. 사람들이 이 메르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떻게 평가하는가, 과정들을 보면서 약간 우리가 굉장히 반성을 하게 되고 그러기도 하는데요. 사회 전체에 대한 부조리를 다루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상 이 책은 메르소의 성장 소설입니다. 메르소는 굉장히 솔직한 사람입니다. 이 솔직함이 자신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을 하는데요. 메르소가 중간에 이제 사형으로 가게 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죽음을 맞닥뜨리면서 부조리와 아주 강렬하게 대응을 하게 됩니다. 메르소가 그 과정에서 결국은 버티는 과정이 이 책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메르소가 죽음을 앞두고서도 거기서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이제 신부님이 와가지고 메르소에게 그런 인류가 그동안 해왔던 타협의 과정을 계속 설명을 하는데요. 메르소는 지지 않아요. 그리고 메르소는 이 부조리에서 맞닥뜨리면서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는데 이 과정 자체가 부조리를 대하는 까미의 그런 생각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렇다면 여기서 발을 붙이고 반항을 하면서 맞서 싸워야 한다면, 그리고 우리 부조리한 상황 속에서 버티고 산다면 과연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두 번째, 긍정의 단계, 패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제리의 오랑이라는 도시에 갑자기 쥐들이 죽어나가는 사건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죽게 되죠. 결국은 이 도시에 패스트가 퍼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은 오랑이라는 도시는 폐쇄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시 안에 질병과 함께 갇혀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 패스트의 줄거리입니다. 패스트에는 여러 인간 군상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도망치고자 하는 사람과 순응하고자 하는 사람들, 또는 환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맞서 싸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요. 이때 인간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까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패스트가 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서 이 상황이 장기화됩니다. 굉장히 낯설지가 않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우리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지치고 절망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묵묵히 자기를 지키는 의사 리유가 이 책의 주인공이자 문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유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가? 리유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자신의 역할을 묵묵하게 성실하게 맡아서 해나가죠. 이러한 게 바로 까미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조리가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상황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도망쳐야 할까? 또는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고 신에게 의존할 것인가? 리우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사로서의 소명을 다할 뿐이죠. 그리고 아파서 죽는 사람들의 감정을 함께 느낄 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일을 묵묵하게 해나가죠. 희망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는데요. 사실상 우리가 희망을 갖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는 그냥 포기하거나 좌절해버리기 일쑤입니다. 그건 누구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힘이 다 빠져버리는 상황 속에서 리우는 이 사실을 어떻게 헤쳐나가는가? 가장 중요한 여기서 핵심은 연대입니다. 혼자서 해나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누구와 같이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는요, 영웅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까미는 그 누구도 영웅시하지 않아요. 그리고 엄청나게 휴머니티, 나 자신을 희생해가지고 누군가를 살리는 그런 감동적인 에피소드를 전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 책의 위대함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실제 삶 속에서 영웅이 흔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웅을 바라고 있지만 그 영웅이 언제나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또 그 영웅이 진짜 영웅인가도 또 생각해 봐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까미는 영웅이 아니라 어떤 평범한 사람들의 연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묵묵하게 자기의 일을 다 해나갈 때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 부조리한 사회 속에서 발을 딛고 반항하고 서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굉장히 감동받았던 구절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리우가 이 병이 패스트라는 것을 확신하고 과거 패스트의 역사들을 생각해 보면서 굉장히 끔찍했던 그러한 기억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때 이렇게 되죠. 의사는 창문을 열었다. 그러자 시가의 소음이 대뜸 커졌다. 이웃에 있는 어떤 공장에서 기계톱의 짧고 반복되는 소리가 싸각싸각 들려왔다. 리우는 흠칫하며 정신을 가다듬었다. 저 매일매일의 노동, 바로 거기에 확신이 담겨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저마다 자기가 맡은 직책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는 일이었다. 우리가 절망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매일매일 내가 하고 있는 이 삶의 노동 자체가 그것을 이겨나가는, 헤쳐나가는 그런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저는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문제에 심각하게 파묻혀서 생각을 많이 하면 너무 힘들고 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사실은 더 많아요. 하지만 매일매일 내가 해나가는 이 노동의 가치, 그리고 어떠한 루틴한 삶 자체가 우리의 이러한 삶을, 일상을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한 일상에서 계속된 성실성, 그리고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고, 제가 힘이 좀 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오늘 하루에 이러한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 이 구절이 엄청나게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타루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사람은 제각기 자신 속에 패스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그 누구도 그 피해를 입지 않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늘 스스로를 살펴야지 자칫 방심하다가는 남의 얼굴에 입김을 뿜어서 병독을 옮겨주고 맙니다. 자연스러운 것, 그것은 병균입니다.
그 이외의 것들, 즉 건강, 청렴, 순결성 등은 결코 멈춰서는 안 될 의지의 소산입니다. 정직한 사람, 즉 거의 누구에게도 병독을 감염시키지 않는 사람이란 될 수 있는 대로 마음이 해이해지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꼭 하고 있는 말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엔트로피 이야기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은 병균이고요. 자연스러운 것은 무질서의 확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질서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의지의 소산이라는 거죠. 이것을 매일매일 성실하게 해나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그것을 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부조리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힘이다라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리유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성인들보다는 패배자들에게 더 연대의식을 느낍니다. 아마 나는 영웅주의라든가 성자 같은 것에는 취미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관심을 두는 것은 그저 인간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영웅이나 성자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얘기인데요. 우리는 패배자들입니다. 우리가 시지프스처럼 돌을 끌어올리지만 그것은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언젠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병균이라는 게 더 당연한 거예요. 자, 하지만 이 패배자들끼리의 연대, 그리고 이 패배를 인정하고도 멈추지 않는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저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염세주의자에게 엄청난 열정을 부여하는 바로 그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패배할지라도 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자리에 두 발로 버티고 서 있겠다.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단 연대하며 끊임없이 성실하게 서 있겠다라는 것이 바로 까미의 정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까미는 마지막 3부작에서 사랑이라는 주제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풀어냈다면 지금 얼마나 제가 그걸 읽으면서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 페스트라는 책에서 그 사랑에 대한 단초를 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타루가 한 이야기를 살짝 읽어드릴게요. 정말이지 패스트 속에서만 살아야 한다는 건 너무 바보 같아요. 물론 인간은 희생자들을 위해 싸워야 하죠. 그러나 사실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게 되고 만다면 투쟁은 해서 뭐 하겠어요. 중간에 이 패스트 상황 속에서도 인간들이 느끼는 사랑의 감정 같은 것들이 마치 다음 3부작을 예견하는 듯한 예고편의 느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인간은 부조리한 상황 속에서 패배자일 수밖에 없는데 이 패배자끼리의 연대, 그리고 공감,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이해, 더 나아가서 사랑이 우리가 결국 가야 하는 길이다라고 까미는 주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한번 각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처럼 삶의 목적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고군분투했던 그런 염세주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가지신 분들께 까뮤의 책을 추천합니다. 오늘도 영상을 함께 봐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